본회의 상정은 미뤄졌습니다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각종 탄핵 추진과 맞물리면서 말 그대로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까지 감액을 단독으로 추진하는지, 정부 여당은 거기에 대해 어떤 전략으로 맞서고 있는지 정치부 김아림 기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당이 상당히 강경하고 여당도 그만큼 더 강경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야당 의원이 강행 처리한 감액안을 여당 의원들이 그대로 표결 처리하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물론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특활비 삭감이 기관 운영에 차질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표적인 고유 권한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예산 편성권입니다.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가 지역 현안 예산을 틀어줄 경우 더 아쉬운 건 야당이라는 속내가 깔려있는 듯합니다. 네, 지역 예산을 늘리려면 여당도 마찬가지 입장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민주당이 161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90명 이렇게 훨씬 국민의힘이 적고요. 또 이미 정부 안에 일부 예산들이 반영이 됐고 또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만큼 여당 의원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 민주당의 한 지역구 의원실은 지역의 각종 시설 유치를 1년 농사로 지어왔는데 난감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대통령실 그리고 수사기관 특활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회 특활비는 좀 남겼죠. 이게 논란이 되는데 앞서 리포트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 특활비는 이미 대폭 줄어져 있기 때문에 더 깎을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과거 특활비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폭 삭감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요. 검찰 특활비 역시 더 이상 줄일 여력이 없다면서 국회에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계 지점까지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줄일 여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네, 설사 예산이 과도해서 삭감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전액 삭감식의 극단적 방식은 심사가 아니라 정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탄핵안 한번 이야기해 보죠.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감사원장, 검찰 간부들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4일 표결을 하죠. 민주당 뜻대로 통과되겠죠. 다수당이니까.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인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무원 탄핵은 명백하고 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오늘 국회에 보고된 탄핵 사유를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탄핵 인용을 기대한다기보단 정치 공세적 성격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통과하는 이런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국민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통과가 되면 직무는 다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탄핵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선례가 없고 또 국회 권한을 행사한 것인 만큼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결국에 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 공소 유지,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 등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인용을 안 할 경우, 기각을 할 경우 이 낭비, 수사 차질 누가 책임져야 할지 우리 국민들이 또 지켜보겠죠.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